자, 아예 처음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야. 거듭 제곱이라는 건 이미 다 배웠죠. 여러 번 곱하는 거, 그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2를 4번 곱하면 2의 4제곱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거듭 제곱이라 그래.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뭐냐? 어떤 x라는 애를 3번 곱해서 2가 됐다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 x를 우리가 뭐라 할 거다? 2의 거듭 제곱근인데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했지.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느낌 와요? 느낌 와요? x 세제곱했을 때 2가 나왔어. 그럼 이 x를 우리가 뭐라 하자?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자. 그러고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봐봐. 중학교 3학년 때 제곱을 해서 3이 됐어.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해서 3 썼지. 이 루트라는 것도 영어로 뭐야? 루트. 무슨 뜻이야? 루트. 니들이 나보다 알아야지. 쌤 영어 단어지 다 까먹었는데. 뿌리, 그지? 뿌리지. 근이라는 것도 뿌리 근자입니다. 제곱 근 할 때 근자도 뿌리 근자야. 같은 뜻이야. 루트라는 거랑. 이게 뭐다? 왜 루트라고도 하지만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한다? 제곱근. 이렇게 썼었지.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쓸 거다? 세제곱근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3 써주고 작게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건 영어로는 쌤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트리플 루트라고 하려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쌤이 지금 이거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대학교 때 했지만 영어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한국말로? 세제곱근. 알겠죠? 그럼 이 x를 세제곱근 2라고 할 거다. 이게 거듭 제곱근인 거야. 도현이랑 하연이 이해돼? 요게 거듭 제곱근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10페이지 보면 바이블 포커스라고 있죠. 거기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거야. 정리가. 한 번에 요약이 쫙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지금 펴야 할 건 어디다? 11페이지, 12페이지 이런 데서 펴면 돼. 그리고 지수법칙들 1, 2, 3, 4, 5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건너뛸게요. 나중에 지수법칙 하면서 할 거야. 자, 저번 주에 쌤이 요거 하면서 이걸 우리가 뭐로 접근하자 그랬었어? 뭐로 접근하자? 방정식으로 접근하자.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세제곱근 먼저 파헤쳐 볼 겁니다. x 세제곱이 2래. 저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3차 방정식이지. 자, 그 3차 방정식인데 좀 2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쉬운 걸로 바꿀게. 8이라고 바꿀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x 세제곱이 8이야. 그럼 요거 넘겨서 3차 방정식이니까 넘겨서 생각을 좀 해보자. x 세제곱 빼기 8. 8이라는 것도 2의 세제곱이네. 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네. 어떻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2개 곱해서 요 가로 곱하고 요 가로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0이다라고 하면 x는 2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0이라고 하면 근이 나오긴 나오겠지. 왜?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3개. 무조건 3개야 근이. 무조건 3개인데 구해보면요. 구해볼까 지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니? 3i가 되지. 뭐가 된다? 허근이 된다. 이해돼요?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나와. 그래서 근의 개수는 3개지만 실수는 몇 개다? 1개다.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방정식을 쌤이랑 한 애들은 쌤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반드시 무조건 뭐 있다? 1개는 있다. 2차 방정식에 우리가 근의 개수 나눌 때 2차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할 때 근은 무조건 2개지만 근 말고 실근으로 따지자. 서로 다른 실근으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다. 이거 판별식으로 했던 것들 다 기억나죠? 근데 쌤이 3차 방정식을 할 때 얘도 설명을 어떻게 썼어? 근은 무조건 3개지만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따지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인 경우는 절대 없다. 무조건 1개는 있다, 최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4차 방정식일 때 4차 방정식까지 고1 때 하고 왔잖아요. 몇 개 있다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있을 수 있고, 그치? 3개 있을 수 있고, 또 2개 있을 수 있고, 1개 있을 수 있고, 0개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다 배우고 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도 3차 방정식을 가지고 봤으니까 제곱근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4제곱근도 한번 살펴봅시다. 4제곱근 16이라고 할게. 얘도 쉽게 지금은. 자, x 4제곱은 16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을 거다. 그럼 4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이랑 똑같지. 자, 그러면 우리가 x 4제곱 빼기 16은 0이고 요거 인수분해 샥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실근 2랑 마이너스 2를 갖고 여기서 허근 2i랑 마이너스 2i를 갖네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최대 몇 개를 가져? 실근은 2개 가져, 지금 얘가. 쌤 4개 갖는다면서요. 그때는 이 모양이 좀 달라져. x 4제곱이 아니라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뒤에 3차항, 2차항, 1차항이 있을 때야. 근데 지금처럼 그냥 4차항만 딸랑 주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요것만 돼요. 지금 4제곱이지 16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돼, 실근이. 근데 x 4제곱인데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봐. 얘들아, 4번 곱해서 같은 숫자를 4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는 있다 없다? 실수 중에서는 없다. 그때가 그러니까 0개야 이거지. 또 같은 거를 4번 곱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럼 이거 x 뭐밖에 없어? 딱 하나. 0밖에 없지, 실수? 그때가 1개인 거야, 1개. 자, 그니까 3차 방정식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1개다라고 우리가 외워도 지장이 없습니다.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음수든 양수든 0이든 얘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 1개다. 지금 이렇게 x 세제곱일 때는. 근데 x 4제곱, x 6제곱, x 8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는 여기가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 양수일 때만 반드시 몇 개다? 실근이 2개다. 짝수일 때.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서도 똑같이 말해주면 돼요. 어떻게? 몇 제곱근, 몇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지?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7제곱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말을 할 때 여기가 짝수인 애들 4, 6 요런 애들은 개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숫자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가 있다. 근데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가 되고 5, 7, 9, 세제곱 이런 것처럼 홀수면 얘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제곱근이 무조건 5제곱근, 7제곱근이 무조건 몇 개? 1개다, 1개. 이걸 우리가 표로 그려준 게 12페이지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게 써 있는 거야, 그죠? 짝수이면 양수일 때 뭐가 된다고? 2개. n 제곱근 a라고 쓰고, 0이야, 짝수야. 그럼 이거는 뭐밖에 없다? 0. 항상 한 개야. 여기는 없다라고 해줄 거라고. 여기는 홀수면 무조건 뭐다? 그냥 n 제곱근 a. 여기 똑같이 뭐 0이겠죠? 음수여도 그냥 n 제곱근 a라고 쓰면 돼. 언제? n이 홀수일 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하세요, 이거. 여기 파트는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외워줘야 돼. 그냥 야, 여기가 홀수야. 여기 요거 몇 제곱근 구하래. 몇 개야? 이러면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외워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해를 완벽한 이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 왜 세제곱은 무조건 한계가 있을까? 왜 5제곱은 무조건 한계가 있을까? 세제곱이랑 4제곱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 일단 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 말하는 거야, 지금. 따로 이렇게 그리자. 여기 하나로 그냥 퉁치자. 자, 얘들아, x세제곱, y는 x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x에 0 넣어봐, 0이지. x에 1 넣어봐, 1이지. 2 넣으면 8이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겠지? 얘가 그려주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치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8, x세제곱이 8인 거 찾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긋는 거 아니야. 어딜 긋든 교점이 반드시 몇 개 생겨? 한 개 생겨. 그지? 교점이 한 개 생긴다는 건 뭐야? 실근이 반드시 한 개 생긴다고. 그럼 그 뜻인 거야. x 4제곱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다 그리려고 했는데 좀 낙서가 됐으니까. 0 넣으면 0인데 1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네. 2 넣으면 4고, 아니 4가 아니죠. 16이고 마이너스 2 넣어도 16이지? 얘 이렇게 생겼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지?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지? 좀 더 가파릅니다. 얘가 더 확 올라가. 근데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2개 나오네. 근데 여기다 그으면 1개 나오네. 그리고 여기보다 아래에다 그으면 안 나오지.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함수 그래프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 거듭 제곱근의 개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다 전부 다 이해를 좀 해놓으세요. 칠판에 먼저 좀 크게 쓰고 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먼저 A가 0보다 커야 하고 B도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이게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거죠, 다. 자, 여기 쌤이 처음이니까 엄청 막 설명을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 문제들 막 풀고 대표 예제들은 또 쌤이 또 풀어줄 거야. 이 책이 바이블이잖아요. 난이도가 개념 원리보단 조금 있거든. 그래서 쌤이 대표 유제 풀어주고
여기 있네. 한 번 더하기, 표현 더하기, 실력 더하기 있죠. 그 실력 더하기 같은 문제들을 좀 풀 거고, 표현 더하기 같은 문제 중에서도 어려워 보이면 한 번 할 거고, 한 번 더하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지수를 다 끝내는 건데, 뭐 그렇게 욕심내지 않을 거야. 못 끝내는 대로. 왜? 초반에는 진짜 여기가 이해가 중요해서 그래요. 계산은 저번 주에 해봤지? 어때? 어려워? 어려워? 저번 주에 해보니까 계산 자체가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해를 완전히 하고 여기를 좀 해주셔야 실수가 줄어들고요. 뒤에 나오는 로그랑 연관이 잘 되고 그래요. 자, 봐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어?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그 n제곱근이라는 건 뭐야? n번 곱하면 누구를? 요 놈을 n번 곱하면 얘를 n번 곱하면 누가 튀어나온다? a가 튀어나온다 라는 게 n제곱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n번 곱했네? 뭐가 튀어나온다? 여기 안에 있는 a가 튀어나온다. 근데 여기 조건이 뭐야 지금? 둘 다 양수일 때. 쌤 음수면 안 돼요? 음수면 언제 되냐면요, 이게 홀수일 땐 돼요. 음수면 여기가 홀수일 때, 여기가 음수면 여기가 홀수일 때 돼요, n이. 근데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공식을 쓰는 거잖아. 이럴 때는 양수라고 좀 정해준 거야. 자, 여기가 짝수다. 그럼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가 홀수다. n이 홀수다. 그럼 a는 음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자, 그 다음에 2번 성질. 잘 생각을 해봐.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여러분들이 쌤 이거잖아요. 안 배운 애들도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겠다. 그치? 왜? 여러분들이 이미 중3 때 한번 해봤으니까 루트를. 그거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자, 완벽하게 갑시다. 왜 완벽하게 가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 이렇게 쓰자. 저번 1태인가? 내가 거기다 문제 냈을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틀렸죠? 이거 완벽히 의미를 이해하고 원리를 알아야 이게 왜 틀렸는지 알고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거라서. 자, 얘들아, 왜 이게 요렇게 될까? 생각해봐요. 왜지? 왜일까? 뭘까? 말로 할 수 있겠어? 뭔가 느낌은 오는데 막 말로 하기에 조금 뭐라 하지? 뭐 이런 느낌이 오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성아도 할 수 있겠어? 좀 뭔가 좀 애매하죠. 저 뒤에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아니오라고 하는 것 같아. 해봐 이럴까봐. 할 수 있겠어? 자,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식을 n번 곱해보자. n번이 아니죠. n제곱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따로 쓸게. n번이라고 하면 좀 몇 번 곱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n번 하지 말고 4번만 할까? 4제곱근, 4제곱근 A, 4제곱근 B야. 이걸 몇 번 해보자? 4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 둘, 공간 부족하니까 밑에다 쓸게요. 셋, 넷, 시 되겠지. 쌤이 여기 사이에 짧게 썼는데 일부러 곱하기가 존재하는 거잖아, 얘들도. 곱하기가 존재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지. 위치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위치를.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거야? 얘 4번 쓸 거야. 점으로 표시할게요, 이제 곱하기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하고 뭐 하면 된다? 얘도 똑같이 4번 이렇게 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4번 곱하면 뭐가 돼, 얘가? 4제곱근 A를 4번 곱하잖아. 뭐가 돼? A가 되겠지. 여기 뒤에도 4제곱근 B를 4번 곱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럼 얘를 4번 곱한 게 AB가 돼서 나왔네? 그럼 여기가 뭔지는 모른다 치고 그냥 여기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봐, 얘. 얘들아, 동그라미를 4번 곱해서 AB가 나왔다라면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된다고? 요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나누기도 곱하기로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어떻게 할 거다? 길게 써서 이렇게 쓸 거다.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다 알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모자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계산 중에 하나가 뭐였어? 이 모자 모양을 다 똑같게 만들어주는 작업들. 그게 그 지난주에 했던 계산의 핵심이었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4번. 요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야. 그냥 얘한테 안으로 넣어도 된다. 바깥에 있는 거는 안으로 넣어도 된다. 알겠어요? 요거다. 요것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중근호라고 하죠. 근호가 두 개 있어. 얘는 n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숫자로 예를 들어서 할게요. 왜? m제곱, n제곱도 어려우니까. 4제곱근 그리고 세제곱근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제 바로 가보자. 4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근호 안에 있는 요게 튀어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얘를 4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한 번 더 써볼까? 요거지? 또 한 번 더 써볼까? 저 쌤이 왜 같은 걸 4번이나 쓰고 3번이나 쓰고 있냐 이러고 있을 텐데요. 자, 봐봐. 이제 이렇게 세로로 다 곱해봐. 이렇게 곱해봐. 아, 여긴 없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야? 세제곱근 a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건데? a. 세제곱근이란 뜻이 뭐였어? 같은 거 3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온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a를 3번 곱하면 a가 쏙 하고 튀어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총 몇 번 곱한 걸까? 얘를 지금 이렇게를 지금 3번 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몇 번 곱한 거지? 12번 곱한 거지. 생각을 해봐. 요거 a라고 치자. 라지 a라고 치자. 라지 a의 4제곱. 이것도 라지 a의 4제곱. 라지 a의 4제곱. 지수법칙 다 배웠지? 기억하지? 곱하기면 지수 뭐 한다고 배웠어 우리? 4, 4, 4 더한다라고 배웠죠? 12번 곱한 거네. 그니까 얘를 12번 곱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a가 튀어나온다. 스몰 a. 같은 거 12번 곱해서 a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하겠다고? 12제곱근 a라고 하기로 했다고. 그니까 우리가 얘를 지금 이렇게 4제곱근, 세제곱근 a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가정들 다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생략하고 그냥 보이는 순간 뭐 한다? 싹 12 뭐 한 건데 얘네들을 곱한 거야. 됐어? 그럼 이거 우리가 책에 좀 더 나와 있지 공식이. 다르게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 6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2가 있다는 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근호 있잖아. 근호. 그냥 루트 3 이렇게 쓸 때 여기 숫자 안 써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안 배웠어. 안 써 있는 걸로. 근데 여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뭐가 숨겨져 있다라고 배우자? 2가 있는 거야. 1이 아니야. 2가 있는 거야. 2. 이거 처음 할 때 많이들 틀립니다. 여기 2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6제곱근 이거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제곱근이지. 2제곱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세제곱근, 4제곱근의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왜? 곱해서 12가 되게끔 해주기만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성질 가지고 바로 이어서 뭐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보자.
요거 이렇게 예를 들게. 세제곱근 a제곱이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 똑같은 숫자 곱해줘가지고요. 4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여기서 나누기도 가능하겠지? 2씩 나눠가지고 요렇게도 가능하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아까 했던 이거 몇 번 곱해서 몇 번 되냐, 몇 번 곱해서 몇 번 되냐. 알겠어요? 지금 저번 주에도 이걸 한 애들은 지금 막 계산들을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좀 더 쉽죠? 너는 지금 막 이해가 안 되지? 일단 그러니까 계산법을부터 외우는 거야. 어제 왔었어. 일단 얘들 곱한 거 뭐가 된다고요? mn 곱하고 a가 되고요. 반대로 n을 빼내고 m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처럼 같은 숫자 곱해져서 쓸 수도 있고 안과 바깥에 나눌 수도 있다. 같은 숫자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거의 핵심이었어. 그죠? 자, 여러분들이 15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스타트. 지수에 확장하기 전에 쌤이 대표 외제 1번 그리고 실력 더하기 1-4번 대표 외제 2번 그리고 실력 더하기 2-4번 이렇게 네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잠깐 갔다가 5분 알죠? 여러분들이 짬밥 있잖아요. 이게 정식 공식적인 쉬는 시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떠들거나 핸드폰 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명씩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고 오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 그 정도 시간만 줄 겁니다. 자, 바로 합시다. 대표 외제 1번 대1 쓸게요. 이거 한글 쓰기가 싫어서 쌤이 문자 좀 간략하게 쓸게요. 27의 세제곱근은 3뿐이다. 이거 x세제곱은 27의 근이 3개다. 아니 근이 3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틀렸지? 무조건 뭐라 그랬어? 허근도 있다고.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 있는데 3개 있다 그랬지? 근데 실수인 게 3뿐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그죠?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도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근데 음수지. 근데 4제곱근 4가 짝수잖아. 그지? 4개 할 때 그 짝수지. 그럼 이거 실수 없는 거 맞다. 디귿은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근 중 하나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아씨 어렵다 몰라 하는 애도 있을 거고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애들은 이제 이거 아까 쌤이 보여준 거 써먹으려고 하겠지. x 4제곱이 4다라고 해서 이거 방정식 풀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하겠지. 근데 진짜 더 똑똑한 애들은 뭘 할 거냐? 뭐 할 것 같아요? 얘가 4제곱근이라며 요거에 얘 4번 곱하는 거야. 4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4번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얼마지? 4지? i를 4번 곱하면 얼마지? 그럼 맞네. i 4번 곱하면 1이지? 이런 식으로 4번 곱해보면 되는 거야. 이걸 x 4제곱은 4다 해가지고 방정식 풀면은 약간 하수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풀리긴 하겠지만 자 디귿도 그럼 맞는 거죠? 리을 봐봐. 리을 어딨어? 마이너스 6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얘들아 마이너스가 들어갔네? 근데 세 개 홀수. 얘 무조건 1개라 그랬죠, 실수는. 네, 맞네요, 리을. 미음 4제곱근 81은 3이다. 얘들아 4제곱근이라고 말하게 되잖아. 4제곱근 81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한글로 4제곱근 81이잖아. 이렇게 문자로 써주면 돼. 이렇게. 이게 3이냐? 이게 3이냐? 라고 묻는 문제죠. 81 3의 4제곱이지? 거기에 4제곱이 있네? 우리 아까 이거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지? 약분할 수 있다고 했지. 똑같은 숫자로.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벗겨져요. 3만 나와요. 3, 예, 맞다. 자, 넘어가서 실력 더하기 1-4번을 하겠습니다. 자연수 n,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또 n 빼기 2n,
n제곱근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이거 오늘 1태에 나왔지. 수능에도 나왔어 이거. 수능 특강에도 있는 문제거든요.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은, 자, 요거의 n제곱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써 있어? 요거의 실수인 거. 요거는 실수인 것의 개수. 자, 님들 생각해봐.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얘는 m 빼기 4의 몇 제곱근? 2제곱근. 2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2가 그 뜻이야. 좀 길지만. 그럼 F3은 무슨 뜻이야? M 빼기 6의 3제곱근, 세제곱근 그러니까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4는 무슨 뜻이고? M 빼기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다. 얘들아,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중에서 제일 큰 게 몇 개였어? 2개밖에 없었지. 그지? 언제? 4제곱근이나 2제곱근처럼 짝수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얘가 양수면 몇 개라고? 2개라고. 그지? 얘는 무조건 몇 개라고? 세제곱근은? 홀수지. 얘가 음수든 양수든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몇 개라고 그랬어? 아까 실수인 건. 한 개. 그럼 우리가 확정적인 거 알았네. 이 새끼 무조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F2 더하기 F4가 2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됩니까? n-6은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관심도 없어. 우리가 그럼 관심 가져야 할 거는 요거야. 얘랑 얘입니다. 그럼 봐봐. 쟤 둘이 더해서 2가 되려면 얘가 개수가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 2개, 1개, 빵개. 얘도 2개, 1개, 빵개. 얘가 양수야 만약에. n-4도 양수고 n-8도 양수야. 그럼 둘 다 2개겠지. 그럼 더해서 2가 안 나오지. 4가 될 거니까. 그럼 지금 가능성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둘 다 2는 안 되고 얘가 2고 얘가 0이던가. 그치?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던가. 아니면 둘 다 0이야. 둘 다 0이면 1개 해가지고 2개 나올 수 있긴 하잖아. 근데 얘들아, n-4가 0이면 m이 4라는 뜻인데 얘가 0이 되겠니? n-8이? 안 되겠지? 그럼 이것도 안 되네?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2개 빵개거나 빵개 2개거나. 자, 그럼 봐보자. 얘가 2개다. n-4가 양수란 뜻이지? n-4가 양수라는 건 m이 4보다는 크다란 뜻이고, 그때는 n-8이 음수여야 되지? 그럼 8보다 작다라는 뜻이네. 그럼 구간이 예쁘게 딱 떨어지네.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번에는 n-4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면 요거 없으니까. 근데 n-8이 그럼 양수여야 하지. 근데 말이 안 되지 이거. 왜? m이 4보다 작다며. 근데 m이 8보다 커야 된대. 모순이죠 이건? 이건 겹치는 구간 찾는 거니까. 이건 모순 되는 거 요거다. m이 그러면 5, 6, 7. 답이 없냐? 5, 6, 7 다음에 1이야? 18이야? 맞네. 네.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우리가 배운 거에서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수능에서 나오고 동아고에서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대표 2번 해볼게. 다 써야 돼. 1, 2, 3, 4, 5번.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초반은. 한 번 더하기는 직접 해보고 표현 더하기도 뭐 딱히 어려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실력 더하기 바로 갈게요. 이것도요.
자,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얘들아, 바로바로 빠르게 계산할 건데 똑같은 숫자지 이거? 그치? 그럼 그냥 지워버리면 돼. 그럼 누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 6이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짝수지? 짝수면요 그냥 무조건 양수가 돼서 나온다라고 외워놓으세요. 그냥 알겠어?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거 했었을 거야. 어떤 거? 요거. 그치? 이거 뭐가 돼서 나왔어?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이야? 플러스 3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왜?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하고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웠었잖아. 그치? 여기도 안에 거 먼저 계산을 해봐. 그럼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번 곱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일단 플러스 6인데 이쪽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까 성질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뭐 하자? 곱하자. 그래서 얘는 6제곱근 64가 된다. 근데 64라는 애가 2의 6제곱이지. 아, 2네. 얘는 8 나와야 되니까 틀렸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 그 다음 문제를 가보면 모양이 다 똑같아. 5제곱근이 다 똑같아. 그럼 우리는 이거 2랑 16이랑 32만 다 곱할 수가 있어. 그러면 2 곱하기 16 곱하기 32 하면은 32의 제곱인데 2가 하나, 2가 4개, 2가 이거 5개잖아, 32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그러니까 요 문제는 5제곱근 2의 10제곱입니다. 그럼 요거 5랑 10 짝짝 나눠주면 5로 나눠준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된다? 2의 제곱이 돼야 돼. 이거 틀렸어.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거 세제곱근인데 쌤 이거 세제곱근이 아니어가지고 계산 못할 것 같아요. 6제곱근 81을 6제곱근 3의 4제곱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또 얘 2로 약분이 되겠지? 아, 그럼 세제곱근 3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세제곱근 세제곱근이 똑같다. 똑같으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되는데 안에 것끼리 곱하면 3이랑 3의 제곱이랑 곱하니까 뭐가 되냐?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지. 이거 똑같으면 뭐가 된다고 그냥? 3이라고 그냥. 틀렸네. 자, 이거 보자. 이건 여기다 쓸게. 얘 세제곱근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으면 그냥 54를 뭐로 나누면 돼? 2의 7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얼마? 2로 일단 나눠지지. 그럼 여기 2의 6제곱. 위에는 27이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3의 세제곱이거든, 27을.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씌우라고. 이거 세제곱근. 그럼 세제곱근 찌어져 있으면 위에 거는 이렇게 지워져서 3이 될 건데 밑에 거는 지워지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이 돼야겠네. 와, 얘도 틀렸어. 그럼 5번까지 가야겠다. 5번까지 갈 거야. 가보자. 이거 세제곱근 하고 7의 4제곱이라고 써줘져 있다. 요거는 뭐예요? 여기 2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6제곱근 49는 또 7의 제곱이다. 이런 빼기도 불가능해 사실상. 빼기도 불가능한데 또 약분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쌤, 세제곱근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빼기도 이렇게 할래요. 빼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빼기나 더하기는 이러면 안 돼요. 사실상 여기서 원래 끝난 거야. 끝난 건데 얘가 특수한 경우라서 어떤 경우라서? 7 4개 있는 거라며. 그치? 7 4개 있는 거지. 그럼 요거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요거 7 3개짜리랑 7 1개짜리랑 곱한 거겠네? 7의 다 4제곱이라는 건? 맞아? 하나? 4제곱이라는 건 3제곱, 1제곱 곱한 거잖아. 요 모양은 갖고 나온 거고. 그치? 근데 이게 얼마야? 7이지. 그러니까 얘는 7 세제곱근 7이다. 거기서 세제곱근 7을 뺀다.
그럼 7에서 1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문자 취급하는 거야, 이제. 7x 빼기 x. 그럼 6x라고 하겠지, 우리가? 이거 성립하네. 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 침착하게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쪽 봅시다. 2-4번. 가로의 길이가 루트 8, 세로의 길이는 루트 32, 높이는 4제곱근 루트 128이다. 이 직육면체지. 이 직육면체의 부피랑 똑같은 정육면체가 있을 거래. 이 뭐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세 개 다 곱하라는 소리지, 그냥.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라는 소리야. 자, 일단 가로도 우리가 이렇게 쓰자. 세로도 이렇게 쓰자. 얘도 봐봐. 4제곱근이고 여기 2가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8제곱근하고 128인데 128이 2의 8제곱입니다. 맞냐? 맞냐? 아, 7제곱인가? 헷갈린다. 1024, 512, 9가 2, 512, 8이 256, 7이네, 7. 아, 잘못했다. 요거다, 요거.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난감해야 돼. 쉣. 8이었으면 2가 돼가지고 루트 4라고 바꿔가지고 곱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잖아. 그럼 못 곱하지. 이 상태로는 못 곱해, 그지? 이 상태로는 못 곱하니까 우리가 뭐 하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얘는 여기 2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 8로 만들어줄 거야. 8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곱한 거야? 여기 2에다가 4 곱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또 4 곱하는 거야. 12 이렇게. 여기도 또 4 곱했어. 그럼 2에 20제곱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8제곱근 모양이 다 똑같네. 8제곱근 쓰고 2 쓰고 12, 27 다 더하면 얼마야? 32, 39, 그지? 2에 39제곱이다. 이거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m과 n이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되는 건 좀 약분해줘야 되는데 8과 39는 애초에 서로소네? 약분 안 되네? 아, 그럼 8, 39 더해서 47 리 답이 틀렸어. 나 뭐 틀렸어? 수불? 쏘리. 한 모서리 길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그죠? 이게 부피가 아니라. 그럼 이게 한 모서리 길이가 아니라 이건 부피지. 쌤이 구한 건 지금 부피야. 쌤이 구한 건 지금 부피이기 때문에 한 모서리 길이는 이걸 뭐 해야 돼? 자, 한 모서리가 우리가 A라고 하면, X라고 하면 X 세제곱이 요거란 소린 거야, 지금. 쌤 요거에서 틀렸어요. 그럼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3으로 나눠줄 거야. 근데 얘는 건드면 안 돼. 어디를 나눠줘야 돼? 여기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8 더하기 13이 됩니다. 쌤이 문제를 대충 적어놔서 이걸 부피인지 한 변의 길인지 뭘 구하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 모서리 길이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요게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 써야 되는데 이거. 자, 일단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 확장팩입니다. 확장팩. 확장. 간단합니다. 일단 지수 법칙 한번 다시 한번 5가지 있죠. 다 4가지냐? 4가지네, 4가지. 우리가 시작으로 깔고 가는 것부터 하나.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있을 건데 앞으로 이거는 A분의 1이다. 저번 시간에 왔던 애들은 배웠을 거고 저번 시간에 안 왔어도 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수 법칙 1학년 1학기 거 한 애들은 나랑 한 애들 여기 없네? 이거 다 이거 알려줬었을 거예요. 요거 있거든요.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 이걸 왜 기본으로 깔고 가냐? 그러면 공식이 4개로 줄어들어요. 지금 고1 애들도 지금 쌤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걔네들도 지수 법칙 했거든? 걔는 5개로 외웁니다. 그 5개 중에서 또 하나는 되게 복잡한 걸로 또 외우고. 자, 처음에는 곱하기고 두 번째는 나누기네. 나누기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할 거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이거 3가지로 나눴어. 고1 때 m이 n보다 클 때, 같을 때, n이 더 클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 빼기로 할 거다. 왜? 음수가 나오면 그 분의 1로 고칠 거라서. 설명해 줄게. 일단 공식부터 쓰고 할게요. 이건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2번 빼고는 중학교 때도 다 했던 거라서 아는 걸 거예요. 자, 얘들아, 내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0페이지 지수 법칙 봐봐. 지수 법칙 가로 열고 1, 지수가 정수인 경우 하고 지수 법칙 써있지 4개. 살짝 넘겨봐. 22페이지 가봐. 지수 법칙 2,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하고 1, 2, 3, 4번 또 밑에 봐봐.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 다 봤지? 또 넘겨봐. 지수 법칙 3, 지수가 실수인 경우 1, 2, 3, 4. 봤지? 다 어때? 지금 쌤이 쓴 거랑? 다 똑같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지수가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이 될 건데 그래도 지수 법칙은 다 뭐 한다? 여기가 곱하기면 뭐다 그냥? 더한다. 나누기면 뭐다? 뺀다. 이렇게 가로로 곱해져 있으면 곱한다. A, B의 n제곱이면 각각 n을 보낸다. 다 똑같아 지수 법칙. 여기 들어가는 m과 n이 뭐가 될 뿐이야? 처음엔 정수였다가 유리수였다가 실수가 되고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미세 조건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얘들아, A의 0제곱이라는 건데 이게 1이래.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게 0제곱은 왜 1인가? A의 1제곱은 그냥 A죠? 한 번 곱한 거니까 A를 2제곱하면은 A를 2번 곱하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세제곱은 3개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0개 곱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쌤 아무것도 안 곱했는데 왜 1이에요 0이죠? 라고 우길 수가 있지. 그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A의 1제곱은 뭐여야 돼? 이것도 0이어야 돼. 왜? 여기다가 A를 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0 곱하기 A는 0이잖아. 1이 아니라. A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할 때 0이라고 우리가 알아놓지 말고 0 틀린 거니까 좀 0 여기다 크고 1이라고 쓰자고.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뭐다 그래서 1이다. 0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안 배웠어. 고1 때 여러분 나랑 같이 수업 안 하는 애들은 안 배웠는데 0이라는 정수가 이제 들어갔어. 우리가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자연수까지만 다뤘어요. 지수에. 근데 이제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제곱 요게 왜 A분의 1이 되느냐?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쓸게.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1제곱을 곱하자. 2의 1제곱은 그냥 2지?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한다고. 근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얼마야? 0이지. 2의 0제곱이지 그러면. 2의 0제곱은 얼마라고? 방금 했잖아.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 가정은 니네가 눈에서 지우고 요것만 봐봐. 얘네들 곱해서 1 된다는 거잖아.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러면은 요거를 밑으로 보내버린 요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있으면 분수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여기 2의 세제곱분의 1이다고 이렇게. 돼요? 돼요? 자, 나누기면 뺄셈 들어간다. 자, 그리고 2의 2제곱을 3번 곱했어. 이게 그럼 왜 2의 6제곱이 되느냐? 누구를 3번 곱한 거야? 얘를 3번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니네 1번 왜 되는지 안 물어봤다. 아까 고1 애들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건 배웠어. 이렇게 하면 더하기 한다라는 건 배워서 풀 수는 있는데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랐어. 니네는 알죠? 네? 알죠? 지금 이거랑 똑같아. 지금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하면 이게 2의 7제곱 된다는 거잖아. 왜? 얘가 2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야. 얘는 2를 몇 번 곱한 거야? 이 가운데 곱하기는 이렇게 잘라와. 그럼 총 몇 번 곱해? 7번. 그래서 더하는 거였지.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정확한 원리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도
2를 3번 곱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이걸 3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게 곧 2 곱하기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다.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되 계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은 그냥 곱한다 해야 돼.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다. 자, AB AB의 4제곱이 왜 A의 4제곱과 4제곱 B의 4제곱이 되는가? 이것도 무슨 소리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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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 곱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도 비슷한 거 했잖아. A랑 B랑 곱해져 있는 거란 뜻이고 이것도 곱하기란 뜻인데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된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A 쓰고 B 쓸 수 있다고. 그럼 이거 A의 4제곱이고 얘 B의 4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각각 뿌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되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지수 법칙들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이고 확장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가자. 지수가 처음에 뭐일 때?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공부했어. 지수가 자연수야. 지수라고 쓰면 조금 모양이 없어 보여. 빠져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쓰자? 여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A의 X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 X가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방금처럼 뭐가 된다고? 0도 생겼고 음수도 생겼어. 이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지금 정수라고 할 겁니다. 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자연수만 대해서 배웠어. 그치? 자연수에 대해서 배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0은 초등학교 때 배웠구나. 음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정수야. 근데 중학교 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그때 뭐 배웠냐면 이제 유리수라는 거 배웠어. 유리수. 그러면서 무리수까지 같이 배웠었어 그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까지. 물론 허수도 지수에다 표현하는 방법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할 거긴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미시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를 건데 이 지수에는 이제 어디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실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허수 빼고 i 빼고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게 다 들어갔을 때 법칙은 뭐 한다? 똑같다. 지수 법칙은 항상 똑같이 성립해.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빼고. 알겠죠? 이거 성립해. 근데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A의 조건.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 2제곱, 3제곱, 5제곱, 8제곱, 9제곱 여태까지, 고1 가정까지 그렇게 됐을 때 이 밑에 A는 음수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 했었잖아 우리가. 마이너스 3의 세제곱도 했었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없어. 그냥 전체야 전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심지어는 허수도 우리가 제곱도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자연수면은 이 밑의 조건은 밑이라고 하자. 밑 조건인 거야. 밑. 여기는 지수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의 조건은 뭐였다? 그냥 전체, 실수 전체였다고. 아무거나 다 들어갔어도 됐어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정수로 바뀌면서부터는 조금 밑에 대해서 제약이 생겨. 왜 생기냐?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차이가 뭐야?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차이를 깨달아야 돼. 자연수와 정수의 차이가 뭐야? 0, 그지? 0이 더 추가되지. 또 음수가 추가되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음수가 추가됐다? 맨날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딴 거 하다가 음수가 추가됐다?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추가됐다?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우리가 A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배웠네? 즉, 쓰고 나니까 이게 무슨 숫자? 분수네. 분수면 우리가 딱 걸리는 조건 하나 있죠. 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유리식 할 때 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는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지수의 정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지? 그때 근데 A는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0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럼 정수에서 유리수로 발전시켜보자.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라는 건 뭐야? 분수 말하는 거지. 분수? 분수는 지금 안 배웠는데 지금 배울 거야 이제. 분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요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 요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 그치? 지수에 분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얘가 우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들아,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 지수 법칙은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하면 뭐가 돼? 계산 안 되지. 바로 돼? 계산 되죠? 현우야? 뭐가 돼? 이거 되죠? 그치?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A의 1제곱이 되겠지? 같은 놈 곱했는데 A가 나왔네? 우리 오늘 했던 게 뭐야? 같은 놈 2번 곱해서 A가 됐어. 그럼 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아, 이 새끼 루트 A였네. 그럼 얘도 밑에 것도 봐봐. 얘를 3번 곱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겠지, 얘도. 그러니까 이게 1이네. 그러니까 A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뭐다? 세제곱근 A다. 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나타냈을 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 A의 4분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봐봐. 루트가 생기는 거지. 분수가 됐다는 거잖아, 여기에. 분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분수가 들어가면 뭐가 생겨? 거듭제곱근 기호. 이거 루트가 생겼잖아, 루트. 그지? 근데 우리가 루트일 때, 홀수일 때는 뭐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상관없지. 근데 요거일 때, 짝수일 때, 요거일 때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반드시 여기 안에가 뭐여야 돼? 루트 안에 반드시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했죠. 그래서 유리수,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미슨 조건이 뭐여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갈 때 뭐 다른 것은 우리가 더 생기진 않아서요. 이렇게 똑같이 간다. 요 표가 있을 겁니다, 책에도. 그래서 꼭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지수의 학장 설명 끝났고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대표 유제 3번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죠. 12의 3분의 2제곱, 2의 2분의 1제곱, 18의 6분의 1제곱. 요거 근데 다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중학교 걸 잘했으면 바로바로 보일 건데 12라는 것도 2랑 3으로만 소인수가 구성돼 있고 18도 2랑 3으로만 구성돼 있고, 그지? 아, 그럼 이거 요렇게 쓰자. 12가 뭐야? 2 곱하기 3, 2가 제곱이지, 그지? 2가 2개, 3이 하나. 여기에 3분의 2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곱하기로 바꿔버려. 아니, 나누기로 해서, 나누기로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고, 곱하기 18을 우리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게 6분의 1이네. 자, 그러면 이 지수 법칙 아까 다 하고 왔잖아. 가로가 있고, 가로에다가 이거 3분의 2제곱이 있으면 안쪽으로 넣어줄 때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의 3분의 4제곱, 3의 3분의 2제곱, 뒤에 또 이렇게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위에다 쓸게요. 칸 좀 부족해서. 2 따로, 3 따로 해주시면 돼요. 3 먼저 해결해볼까? 3이 좀 편해. 왜? 3 여기 2개밖에 없는데 곱하기로 돼 있잖아. 그럼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네. 곱하기라는 건 그냥 더한다 그랬지, 지수법칙. 이게 끝입니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1이지? 아, 그럼 이건 3이다. 자, 2를 보자. 2는 어떻게 돼야 돼? 야, 얘는 2는 3분의 4에서 나누기는 빼기라고 했어.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6분의 1까지 해줘야 돼. 이거 계산해봐. 저 다 6으로 통분해야겠죠. 그럼 6분의 8, 6분의 3, 6분의 1, 6분의 9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저것도 1이네. 아,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해서 답이 6이다. 대표 유형 3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2번 문제를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지수법칙 다 적용할 거다. 적용을 해보면 일단 125가 5의 세제곱이에요. 8도 2의 세제곱이야. 그럼 5분의 2의 세제곱이었던 거네 이거. 거기에 누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9분의 1이 곱해져 있네. 거기에 또 6까지 곱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5분의 4에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플러스 1 두 개 곱하는 거지 얘들도. 지수법칙. 가로가 서 있으면 두 개 곱한다 그랬어. 얘들아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5분의 4가 되겠지. 왜? 루트 2의 제곱이 2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인데 여기도 사실 그냥 5의 분의 2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일단 이거 간단히 해볼까 숫자? 얼마냐 이거? 18에서 마이너스 9분의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죠. 5분의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곱하기 5랑 2의 제곱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지을 거냐면요. 얘도 밑으로도 가고 마이너스 위에다가도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2의 제곱 요거 또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2 그냥 2 2의 0제곱이 되고 밑에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 그럼 이건 5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1제곱이 뭐라서 그랬어 아까? 5분의 1이라 그랬지. 번분수로 해결하면 이거 얼마야? 5야 5. 2번 답은 5입니다. 자, 3번 답 갑시다. 3번은 이거 먼저 하면 안 된다. 쌤 이거 세제곱이네요. 이거 먼저 하면 안 돼. 여기 먼저 해줘야 돼. 마이너스 6을 6제곱 하잖아.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주고 하셔야 합니다. 6의 세제곱이네. 6의 세제곱이네가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이 루트 3이 1로도 가고 1로도 간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나누기 루트 36은 6이지.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이 6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 2의 세제곱, 또 2의 세제곱, 더하기 3이고, 3의 세제곱 빼기지, 이제? 이거네.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 분자에 들어가고, 3의 세제곱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뭐 이대로 답을 써도 되는데 책에서는 아마 27분의 64라고 써 있을라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수법칙 그냥 다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 주셔야 합니다. 이건. 자, 여기 이건 좀 어려운 거죠. A를 이렇게 볼 거고 B를 이렇게 볼 거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A를 이렇게 보자. A를 2의 3분의 2제곱으로 보는 거야. 이거 가능해? 이거 돼? A가 2의 3분의 2제곱인 거 알겠어? 세제곱근을 뭐로 간다고? 분수로 바꾼다고, 3으로. 그리고 4가 2의 제곱이잖아. 응? 요거잖아, 요거. 이거 세제곱근 분모로 들어가서 3분의 2. 얘는 그럼 뭐가 돼? 3의 4분의 1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 돼요? 그럼 요거 나왔잖아. 요걸 우리가 이 상태로 풀 게 아니라 어떻게 풀 거냐? 2가 뭐가 되는지 찾는 거야, 2가. 2는 그러면 A가 2의 3분의 2제곱이잖아요? 그럼 2는 A의 2분의 3제곱이야. 여기서도 B가 지금 3의 4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3은 B의 4제곱이야.
오, 쌤, 그래서요. 이제 이걸 보는 거야.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라고 아까도 말했어. 이걸 12제곱근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고, 좀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이거. 이 자리에다가 이거 이렇게 슉 집어 넣어줘요. A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3자리에는 B의 4제곱 넣으면 돼. 이렇게. 그래 놓고 12분의 1제곱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과 1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1 되겠네. B는 4와 12분의 1 곱해서 3분의 1 되겠네. 이게 답인 거야. 됐니? 이 계산 연습 많이 해야겠죠? 위에 있는 거 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대표 예제 4번.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지수 확정의 활용까지 29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와봐. 지금 쌤이 실력 4-4는 못 풀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됩니다. 센 B도 여기까지야. 센 B 줘봐. 미리 말해줄게. 여러분들 여기까지인지 몰랐어요 할 수도 있어서 문제수가 별로 없네요. 13페이지 42번까지야. 얼마 안 되지? 너무 없죠. 자, 여기 봅시다. 1번 64분의 1이라는 건 2의 6제곱분의 1이라는 거고 2의 6제곱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는 거네. 그럼 요거는 거기에 n분의 1제곱이라고 써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대. 얘들아, 이게 2의 거듭제곱이잖아.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돼? 분수가 되지. 그치?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면 분수가 되겠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n은 반드시 음수가 있어야겠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6의 약수가 들어가야겠지. 왜? 6의 약수 말고 다른 게 막 7 같은 게 들어가. 그럼 이건 7제곱근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2의 거듭제곱이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n분의 6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요 파트 중요해. 정수가 될 조건. 자, 요거 대소비교. 대소비교는 책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똑같아. 앞에서도 했어. 이건 앞에서도 했는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얘는 11의 6분의 1제곱인 거고 얘는 5의 4분의 1제곱인 거고 3의 3분의 1제곱인 거라고. 왜 거듭제곱근은 이렇게 분수로, 지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알아 몰라? 아, 몰라.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 이 분수를 똑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6과 4와 4분의 1과 3분의 1 이 다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 뭐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좀 크게 쓰자. 요렇게. 그지? 12분의 2가 6분의 1이잖아. 4분의 1도 12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3하고 여기도 12분의 4로 바꿀 수 있지. 쌤, 그래도 다르잖아요. 12분의 2고 12분의 3이고 12분의 4이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바꾸자. 되죠? 12분의 2라는 건 2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여기도 5의 세제곱으로 해주고 12분의 1 해주고 여기서 3의 4제곱 해주고 12분의 1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똑같잖아. 12분의 1로 이제 그럼 이제 순수하게 얘네들 가지고 크기 비교하면 되겠다. 요거 121에 12분의 1제곱인데 얘는 125에
12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4제곱이면 81이지. 81에 12분의 1제곱이다. 아, 그럼 제일 큰 놈은 요 놈이었다. 아, 얘가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요거고 그 다음이 요거다. 크기 순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도 책 한번 풀어봐요.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풀어봐야 돼. 지난주에 좀 했던 애들은 그래도 계산이 익숙하고 뭐야 할 수 있겠네 할 텐데요. 지금 저번에 안 했던 애들 가운고랑